거치지 않은 새벽 4시 반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승합차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들어섭니다. 수도권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등에서 차출된 경찰 1,100여 명도 속속 집결했습니다. 30분 뒤 수사팀은 관저 앞 정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죄명이 적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영장이라고 주장하며 막아섰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가세했습니다. 경호처가 세운 차벽에 갇힌 경찰 호송 차량이 오다 가다를 반복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경고방송이 반복되길 수차례 2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몇몇 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경호처가 세운 버스를 넘어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문이 열리면서 공수처와 경찰 수백 명이 일제히 관저 안쪽으로 진입했고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관저로 가는 오르막길에 역시 버스로 막아둔 2차 저지선은 버스 옆 빈틈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쉽게 뚫렸습니다. 경호처가 설치한 면도날 철조망은 경찰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냈습니다. 마지막 3차 저지선인 관저 철문 앞을 막아선 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수사팀에겐 윤 대통령 측은 이제와 수사팀이 떠나면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말을 흘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관저 안으로 들어섰고 경호 차량 일부가 관저를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진 출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수처의 입장이 전해진 직후 수사팀은 10시 33분 결국 관저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2차 체포 작전이 시작된 지 6시간, 국민을 겁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는 꼭 43일 만이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수사를 거부하며 해를 넘기고 버티다 마지막까지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며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입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건 경호처의 무력 대응 가능성이었죠. 윤 대통령은 1차 집행 때처럼 이번에도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로 삼으려 했지만 오늘은 경호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듯 별다른 제지 없이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겁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고비였던 관저 정문, 경호처는 버스 7대로 차벽을 세워뒀습니다. 차벽 뒤편에 3, 3호 자리 잡은 경호처 직원들. 반대편 경찰 체포팀은 1,000명 넘게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잠시. 경찰은 의외로 손쉽게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습니다. 버스는 출동한 경찰이 직접 운전해 옮겼습니다. 경호처에서 차량 안에 열쇠를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차벽을 넘어 전진하는 순간 경호처 직원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몇몇이 옆에 남아 안내하듯 따라갑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군 병력이 소형 버스와 군용 기갑 차량을 앞세우고 몸싸움을 벌였던 상황과 딴판이었습니다. 사실상 길을 터준 셈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함께 올라가던 경호처 직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응원했고 경호차장을 잡아가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관저 앞 200m 지점의 2차 저지선 역시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 병력 200여 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결사적으로 막았던 지점입니다. 지점마다 대기하고 있던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간혹 영상을 찍기만 할 뿐 체포팀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한 모습이 더 자주 보였습니다. 정문 통과 이후 관저 초소 앞까지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 우려했던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이나 제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상당수 경호처 직원들은 고의로 휴가를 떠났고 남은 직원들도 똘똘 뭉쳐 대기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경호처가 매뉴얼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그들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우려했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앞서 보셨듯 경호처의 대응은 지난 3일 1차 집행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가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다그친 걸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일선 경호관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버스나 대기실에만 있으라는 중간 간부들의 지침을 공유한 채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한 새벽 4시 40분, 김성은 경호처 차장이 경호관들이 머물고 있던 국방부 장관 공관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막아달라 읍수하듯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호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관들을 안심시키겠다고 한 말들이 오히려 마음을 돌려세웠습니다.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을 모든 경호관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독려했는데 틀린 주장으로 확인됐고 문제 생기면 변호해주겠다는 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벽 2시까지 모두 모이라는 긴급 소집량에 참석한 경호관은 150여 명에 불과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적지 않은 경호관들이 법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휴가로 업무를 거부했고 일부 중간 간부들은 오지 않아도 된다며 소집 자체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돌아온 경호관들에게도 김 차장 지시와 반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중간 간부들의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대통령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경호계획부는 내부 임무 편성에 안전유지와 출입관리 두 가지 원론적인 업무만 부여하고 나가지 말고 버스나 내부 대기실에서 근무하라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관저정문에서 진입을 시도한 새벽 6시, 김성훈 차장은 공관 내부를 돌며 방어에 나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반향은 없었습니다. 한 현직 경호관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지휘부는 이미 내부에서 신의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윤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경호처의 입장을 고려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경호를 마친 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경찰에 나오면 체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경호관은 경호처의 자부심이 근거 없는 음모론과 일시적인 권력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모두가 용기를 낸 것이라고 내부 기류를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